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자료는요, 우리 곁에 있는 나이든 반려견들의 심장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노령견의 심장, 그 엔진의 후드를 활짝 열어보고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솔직히 통통하게 살집이 있는 노령견들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흔히들 잘 먹어서 보기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자료를 보면요. 이 귀여운 뱃살 이면에서 심장이 조용히 아주 무섭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숨이 막혀가고 있는 거죠. 심장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정책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노령견 비만과 심장의 관계,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장벽인 후부화를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 이천판 역류가 기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봅니다. 네 번째는 후부화 교정과 혈류 정상화, 마지막으로 신장 보호와 활력 유지까지 체중 증가가 어떻게 심장 고장으로 이어지고 또 어떻게 이걸 되돌릴 수 있는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첫 번째 섹션, 노령견의 비만과 심장입니다. 나이든 아이들의 체중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관리해야 하느냐? 이게 결국 노령견 1위 질환인 심부전이랑 말 그대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후부하인데요. 후부하가 뭐냐? 되게 간단해요. 심장이 펌프질해서 피를 온몸으로 뿜어낼 때 혈관 쪽에서 버티고 있는 저항과 압력을 말합니다. 심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뚫고 나가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셈이죠.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펌프랑 호스입니다. 말랑말랑한 고무호스면 펌프질 살짝만 해도 물이 시원하게 쫙쫙 나가잖아요. 근데 호스 끝이 꽉 막혀 있거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펌프, 그러니까 심장은 물 한 방울 밀어내려고 진짜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야 합니다. 이게 바로 높은 후부하랑 싸우는 심장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 섹션, 후부하,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그럼 살찌는 게 도대체 어떻게 혈관 속에 이런 무시무시한 장벽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단순히 지방이 좀 늘어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체중이 늘면요, 그만큼 우리 아이 몸의 피의 양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소형견한테 단 1kg 살찌는 건 심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거랑 똑같아요. 게다가 비만 세포는 끊임없이 만성 염증 물질을 뿜어내거든요. 이 염증 물질들이 부드러웠던 혈관 내벽을 공격해서 혈관을 뻣뻣한 쇠파이프처럼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피는 많아졌는데 길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니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어마어마한 장벽, 극단적인 후부하가 딱 버티고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이천판 역류의 기계적 구조입니다. 이렇게 꽉 막힌 거대한 후부하를 딱 마주했을 때 심장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기계적인 붕괴가 일어나는지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이 진짜 소름 돋는데요. 잘 따라와 보세요. 심장이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피를 팍 뿜어냅니다. 근데 아까 그 뻣뻣해진 대동맥의 높은 후부하 압력 장벽에 쾅 하고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피가 앞으로 못 나가니까 좌심실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적으로 치솟겠죠. 이 압력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를 막아주던 튼튼한 문, 즉 이천판을 바깥쪽으로 확 꺾어버립니다. 이걸 외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문이 부서졌으니 앞으로 가야 할 피가 좌심방으로 무섭게 거꾸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그 치명적인 이천판 역류가 발생하는 기계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보신 이 판막 손상이요, 수의학계 심장병 표준 가이드라인인 ACBIM 단계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처음엔 구조적 이상 없이 위험만 높은 A단계였다가 역류가 시작되는 B1단계로 넘어가죠. 압력을 억지로 버티다 못한 심장이 점점 커지면 약을 먹어야 하는 B2단계가 되고요. 여기서 더 놔두면 결국 폐에 물이 차서 숨을 헐떡이는 치명적인 C단계, 심부전으로 악화되는 겁니다. 후부하를 방치하면 이 끔찍한 파국을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섹션, 후부하 교정과 혈류 정상화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희망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망가진 기계를 다시 고치는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엄청 명확하고 희망적입니다. 막 독한 약을 부어서 심장을 억지로 쥐어짜는 게 답이 아니에요. 체중 감량을 통해서 그 뻣뻣했던 혈관을 풀어주고 극단적으로 높았던 후부하를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낮춰주기만 하면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꽉 막힌 길이 뚫리니까 좌심실 압력이 스르르 떨어지고요. 혈류가 정상화됩니다. 압력이 밀려서 뒤집어졌던 이천판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이천판 역류가 기계적으로 싹 교전되는 거죠. 앞으로 흐르는 피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실제 연구 데이터가 이걸 완벽하게 증명해 주는데요. 화면에 있는 초음파 데이터 한번 보세요. 체중을 줄여서 후부하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줬더니 압력 버티느라 막 헬스장 트레이너 근육처럼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졌던 좌심실 벽이 실제로 얇아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박이죠? 무거운 짐만 내려놔줘도 심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신장 보호와 활력 유지입니다. 심장을 고치는 게 과연 심장 하나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이게 전신 건강에 어떤 놀라운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건강의 도미노 효과인데요. 살을 빼서 허브화를 조기에 딱 정상화해 주잖아요? 그럼 초기 심부전 상태에서 이천판이 아예 영구적으로 망가지는 걸 막아줍니다. 판막이 어떻게든 버텨주면 나중에 혹시라도 심부전 C단계 증상이 오더라도 몸에서 억지로 물을 빼내는 그 독한 이뇨제를 아주 최소한만 써도 됩니다. 이뇨제를 적게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심장력 부작용으로 진짜 흔하게 망가지는 콩팥, 즉 신장을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지켰죠? 신장 지켰죠?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령기에도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활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호자님들 지금 당장 뭐부터 하셔야 할까요? 최적 체중 유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아이들 곤히 살 때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면 호흡수, 이거 꼭 세워보셔야 합니다. 1분에 30회가 넘어간다? 폐에 물 차고 있다는 다급한 응급 신호니까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그리고 평소에 물 충분히 먹여서 탈수나 혈압 상승 막아주시고요. 날씨 추울 때 막 무리하게 산책하시면 혈관 수축해서 진짜 위험하니까 겨울철 산책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치질. 입속 세균이 심장 판막으로 침투하거든요. 꼼꼼한 양치질로 치주 질환 막아주시는 것까지.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들이 우리 아이 심장을 지키는 철통 방어막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반려견을 다시 한번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체중 관리가 아직도 그냥 예뻐 보이기 위한 미용 문제 같으신가요? 적정 체중으로 심장 후보화를 낮춰주는 건요. 진짜 그 어떤 비싼 알약보다도 아이 심장을 편안하게 숨쉬게 해주고 장기를 보호하고 남은 생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심장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먼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 먹는 우리 아이 밥그릇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니 기계적인 원리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털복숭이 친구들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자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